메리츠 시니어 증권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보고서 운용기간 2022년 5월 19일부터 2022년 8월 18일 펀드 실적과 펀드 구성 메리츠 시니어 증권자 투자신탁은 은퇴자와 은퇴를 앞둔 장년층 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국내외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으로 구성된 집합 투자증권과 ETF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펀드는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회사인 파운트 투자자문으로부터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파운트 투자자문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세 가지 지표들, 모뎀텀, 효율성, 위험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후보군을 선정한 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포트폴리오 조합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2022년 8월 18일 기간 동안 펀드는 0.4% 상승하였고 분기말 기준 펀드의 자산군 비중은 글로벌 채권 68.4%, 배당 주식 25.8%, 인프라 3.8%, 부동산 0.7%이며 지역별 비중은 북미 77.3%, 아시아 12.3%, 유럽 8.0%, 그 외 2.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및 이벤트 업데이트 분기 중 펀드의 수익률에 기여한 상위 종목은 iShares Core Divide and Growth ETF, 마넥 벡터스 하이 일드 무니 ETF이며 맥쿼리 인프라, ESR 캔달 스퀘어리츠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이로 인한 수요 감소, 지속적인 공급 병목 현상, 중국 내 코로나 관련 제한 등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화시키는 많은 요인들은 7월에도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7월 말 미국 연준은 시장 예상 수준에서 긴축 행보를 이어가며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미국이 리세션을 맞이할지 혹은 이미 맞이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보통 리세션이라고 하면 생산량 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7월 말 발표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9%를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작년 12월 4%에서 올해 6월 3.6%를 기록하며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에서 2009년 중 650만 명, 그리고 팬데믹 이전 3년간 170여만 명이었습니다. 올 6월 말 기준 해당 수치는 130만 명으로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조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8월 진행된 잭슨홀 회의에서 연준 의장 제롤 파월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이자 우리 경제의 주요한 기반이 된다. 물가 안정 없이 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작업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을 요구할 것이다. 고금리 저성장, 좋지 않은 고용시장 등은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고 동시에 가계와 기업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있어서 불행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다.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의 고통은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폴 포커, 그는 1980년대 초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며 만성적이었던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전 연준 의장이다. 폴 포커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이루었던 1979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로 인해 사람들은 미리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고 이것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창출한다는 의미. 따라서 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
연준은 앞으로 단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역시 하향 조정해 나갈 것이다. 즉,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20-30년간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세계화, IT 산업의 발전, 중국의 인구 구조 등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이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공급 병목 현상을 경험하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및 기업들은 지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리며 구조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원자재 관련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이클을 경험한 해당 기업들은 현재의 수급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투자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야기시킨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통해 연준의 목표인 안정적인 물가와 고용률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공급으로 인한 이유가 크며 이 경우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와 고용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즉, 제롬 파월의 연설대로 고금리는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채권 투자의 우호적인 환경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잭슨 홀 연설 이후 2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3.5%로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러한 환경은 동일한 자산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펀드는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 및 주식형 ETF들과 발행 주체, 만기, 듀레이션, 투자 공급 등에 있어 균형 있는 채권형 E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 운용팀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츠 자산운용